차마 어제도 월요일 날 어제 54포인트 빠진 어제도 벌었습니다라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어제 어떠셨어요? 말하지 말면서요. 그래서 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물어보시는 건 뭐? 말해주세요. 아이 이제 제가 그런 거 안 하려고요. 그 시장 답변하는 것처럼 맨날 아유 오늘 얼마 벌었고요. 이번에 목표 수익률 달성했고요. 뭐 무슨 제가 뭐 리딩방 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냥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한다. 그럼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이게 정답이죠. 뭐 이렇게 꼰대스럽게 오늘 주식에서 좀 쳤제, 했제 아까 이런 귀엽다고 거. 하셔놓고 덕담으로 시작하더니 이렇게 귀엽지 않습니까? 점점 이렇게 귀여우시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네네. 네, 앞에서 그래도 되게 석학분들의 아주 다양한 의견들 듣고 계시는데 이승희 네. 아나운서께서 너무 힘들어 보이셔가지고요. 네. 괜찮은데? 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타이밍을 잘 못 찾으시는 것 약간 같아서. 저희 숨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렇죠, 약간 예. 네.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마음껏 던지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오늘 시장 분위기 아, 어떻게 아. 보셨는지. 네. 나그네님은 어제도 오늘도 좀 번 거 있으시대. 아, 제가요? 아니 우리 나- 나그네님 우리 여기 저기 애독자 나그네님이 시청자분께서 시청자분 솔직히 네. 제가 그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뭐 아무짝에 장 상관없다. 장 상관없다. 종목만 보자. 어제도 똑같았습니다. 어제도 장은 50포인트 빠지던 말던 짱짱한 대표적으로 폐배터리 쪽이죠. 이쪽은 어제도 훅, 오늘도 훅. 그래 말난 김에 그래 폐배터리 그거 손대서 그 같은데 됐고 차 소장님 보시기에 네. 지금 폐배터리 주들 뭐야 해봐야 뭐 일봉 다 펼쳐봐야 뭐 지금 20개 30개도 안 되는 종목들인데 이거는 뭐 기술적 분석이 뭐고 안 돼. 뭐 이평선도 안 나오고 뭐 RSI도 안 나올 정도니까. 근데 이거 지금 말 돼요? 오히려 시장 상황을 잘 보여준다라고 시장 상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됐지만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시장이 그동안 좀 쉬어졌잖아요. 네. 2,550 찍고 쉬어지는 상황에서 조정을 받는 상태에서 소위 말한 태조 이방원이라는 종목들 그 중에서 몇몇 종목들이 뉴스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폐배터리가 여러 가지 이슈가 되면서 오히려 쏠림 현상들이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쏠림? 예, 쏠림 현상. 그러니까 시장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종목들이 여러 가지 펼쳐지면 오히려 이렇게 극명하게 쏠림 현상이 잘 안 나타나죠. 근데 지금 움직이는 것들만 움직이다 보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올라오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분? 뭐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걸 지금 그 소로스가 얘기했잖아요. 재기적 현상. 재기적. 예, 재기적 현상.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뭔가 있어서 올라가네. 뭔가 있네. 그러면서 더 몰리다 보니까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러면 또 정확하게 또 방송에서 또 언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수많은 방송에서 언급할 것들이 오히려 줄어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쫙 펼쳐졌잖아요. 그러다 보면 얘기할 것들이 많죠. 근데 어제만 같은 경우도 뭐 오르는 종목들을 굳이 찾아서 얘기하려면 폐배터리. 그 다음에 뭐 몇몇 태조 이방원의 몇몇 종목들, 뭐 원전 관련주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어제까지는 뭐 방산, 예. 두 번째도 방산, 세 번째도 방산. 그런 것들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하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는 시장이 별로 질이 안 좋은 거죠. 그들이 잘났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역설적으로 시장은 다른 한 면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왜 차소연이 왜 폐배터리 왜 안 하셨어? 아직 전기차를 안 사셔서 그래요. 옆이란다 저기 예. 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예. 요즘 같은 장이 더 좋아 이러면서 막 짭짤하게 챙기고 있는 와중에 왜 폐배터리 가는 게 눈에 뻔히 보이셨을 텐데 왜 안 하셨어요? 저는 가는 거 보이는 거랑 제가 살만한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묵직하게 가져가는 거니까. 장기 투자. 그리고 저도 최근에 좀 샀어요. 다른 쪽을. 다른 쪽은 어느 다른 업종이요? 쪽은. 종목 말고 어느 업종? 저는 갬블러 업종을 좀 샀어요. 갬블러 없죠. 예. 카지노. 카지노, 예. 파라다이스 같은 거. 네, 카지노를 좀 샀죠.
딱 파라다이스인데요. 파라다이스는 안 샀는데, 진짜 파라다이스는 아니에요. 파라다이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아이디어. 그래서 강원랜드 사시겠어? 강원랜드랑 파라다이스는 다르죠, 소장님. 아 거기 혹시 들어가는 모니터 회사? 저 어차피 전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차피 뭐 아이디어는 뭐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내가 따라갈 것인가 아닌가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뭔가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보겠습니다. 2자입니까 아니면은 3자입니까? 그런 쪽은 아니라니까요. 호텔이나 뭐 이런 거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네. 아니 지금 뭐 보자마자 틱토리들 물 좋은 장이다. 뭐 이게 더 좋다. 이런 분위기 해가지고 지금 완전 시장 흐름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텀업으로 가서 네. 업으로 가면은 어제는 지수 와근 일단은 폐배터리부터 마무리를 드릴게요. 네, 폐배터리는 오늘부로 더 이상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럴 것더라고. 네. 내 오늘 환경에서 진행하면서 폐배터리 할 때 내 차트 펼쳐보는 순간에 느낌이 오셨군요. 요거 방송 타는 순간 요거 끝물이다 싶더만. 안 그래도 거래량도 빨딱 서는 게 아유. 그게 AU로 마무리돼야 될 문제는 아니 챙기고 나온 사람들은 뿌듯하게 쳐다보실 텐데 거기다가 뿌듯하게 챙긴 사람 뿌듯한 거는 인정하는데 네. 꼭 그럴 때 방송을 해가지고 또 설기다 해가지고 쳐불리게 만드는 안타까우셔서 막판에 들어갔을 때. 왜냐면 징그러워 진짜. 이게 그러니까 성격이 그거거든요. 폐배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성장하고 앞으로 거기서 이제 지금 뭐 리튬 없다 뽑아내야 지금 되겠다. 배터리 몇 개 나오는데 1년에. 지금 그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글쎄. 그거를 소리를 지르시는 건 아니죠. 예. 항상 몇 개 뭐죠? 나옵니까? 네. 뭐? 몇 개 나오지도 그 제 대사인데 나오지도 않는 폐배터리를 예. 지금 이게 뭐 성과가 나올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투자를 하는 과정 쪽에서 네. 리튬 모자란다 니켈도 이제 지금 보면 볼리비아에서 좌파 정권이 잡아서 국유화를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통제합니다. 예. 그럼 니켈도 이제 예전처럼 아르헨티나만 신나게 뽑아줍니다. 네. 칠레, 아르헨티나, 답변이 세상 차분하시잖아요, 지금. 예. 네,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남미 쪽에서 니켈이. 네, 근데 고기가 하나 막히면 니켈도 힘들다. 그러면 뽑아내야 되겠죠. 그러다 그러면 보니까 그거 때문에 제프 베조스하고 일론 머스크가 벌써 해가지고 저 화성 같은 데 가서 또 캐와야지 뭐. 그건 외계인들이 할 거고요. 외계인들이. 네, 외계인을 사주해서 하면 되고요. 아하. 네. 근데 앨런 머스크는 아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석유 다시 시추해야 된다. 뭐 무슨 이런 얘기 하여튼간 중요한 거는 지금 약간 오버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지금 추가로 여기 내일 또 사야지 그냥 적정하게 팔고 나오십시오. 일단 오늘부로 끝난 거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패배들이나. 지금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더 지금부터 올라가는 거는 그냥 까치밥이라고 생각하시고 무리하지 마시죠. 이렇게 좀 주의해야 하는 업종 있을까요, 지금? 지금 들어가면 좀 위험한 업종들. 소리받아. 사 소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이 지금 다들 위험 구간에 들어온 건 맞아요. 아, 태조 이방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별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반응 속도가 좀 너무 빠르죠, 가파르죠. 그렇게 봐서 이게 언제 끝난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네. 개별 종목, 그러니까 이제 태조 이방원도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태조 이방원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브레이크가 걸릴 때는 언제든지 빠져나올 마음의 준비는 지금 하고 계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서둘러서 지금 뭐 팔아야 되는 종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그 브레이크가 걸리면 한동안 쉬어갈 수 있어요. 다시 들어갈 거면 좀 약간 긴장하는,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려면 네. 항상 이런 종목들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손절 어떤? 각오가 들어가는 거. 아, 손절 각오하는 거 외에는 달리는 말로 올라타라는 얘기는 쉽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지켜보다가 원래 달리는 말을 올라타려면 한 일주일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고 그래도 가니까 간다라고 해서 사면 그때 물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털고 나오지 않으면 한동안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로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일정한 패턴이에요. 물려가는 패턴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그림이 잘 안 나온다. 달리는 말이 막 달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제리가 올라타는 그림은 잘 나오는데 상상이 돼요. 나나 차 소장님이 그 막 투다닥 하는 거 말에
이래가 올라타는 게 그림이 옛날에 말 타기 하면서 그 찌부 만드는 거 있잖아요. 찌부. 찌부라는 용어 아시잖아요. 모르시나요? 앞차기 된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 아니고 우리는 찌부라 그랬는데 이렇게 그 말뚝박기 할 때 딱 올라타면 말뚝박기에서 한 명, 무너지면 두 명, 찌부. 세 명이 와서 짜부라지는 거. 그걸 찌부라고 우린 그랬는데. 찌부. 예. 용어가 저희 저희 방송 예. 노출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경제TV 용어와는 저희 연합뉴스 경제TV와는 상관없는 두 분의 약간 야속 여기다가 네. 저속한 발언이었습니다. 김희수 대표 사과드리겠습니다. 오셨다라고 굉장히 격을 딱 이렇게 그럼요. 네. 돈 좀 벌리면 세상이 돈만 하거든. 아. 돈 좀 막 벌릴 때는 그런 세상이 거예요? 세상이 돈만 하고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도 좀 하찮아 보이고 그게 사람이야. 아니라고 빨리 하셔야죠. 아이 저속한 발언하셨다니까요. 그게 왜 또 글로? 네. 아니 자 조금은 얘기해 봅시다 그래도. 시장이요? 잭슨홀 이자부도 됩니까? 그냥 금요일 날 미국 자빠졌고 월요일 날 우리 그 정도 자빴으면 그걸로만 잭슨홀에 대한 예의는 다 차렸다. 시장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러니까 좀 있어 보이죠. 네. 있어 보이네. 어제는 솔직히 지금 제 툴을 가지고 설명하면 좋겠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저희랑 미국하고 일단 폭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 버팁니다. 여기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져갔다고 하게 되면 아유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한국도 더 안 좋게 보겠어로 하고 이야기는 지금 한국은 미국의 글로벌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시장이 더 안 밀립니다. 보통 아무리 그런 얘기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제 딱 지지권 받았던 때가 1420대였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지난번에 올라올 때 막 삐쩍삐쩍거리던 거기는 지켰어요. 거기다가 외국인들 굳이 파는 거 없고 뭐 선물 매수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요 위쪽에 바로 55일선이 있습니다. 요게 되게 애매한 자리인데 갔다가 왔다 갔다 이거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걸 두고. 그러니까 그러면 밑에 돼 있고 심리 아직 안 나빠 있고 그러면은 보통 밑으로 내리면은 또 돌아섭니다 항상. 그런 패턴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게 오늘 나왔던 변화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런데 안착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 잘 보시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외국인들이 장중에 주식 한 1,700억 팔았고 맥스로요. 뭐 한 2,000억 가까이 매도 좀 가는데 선물을 한 5,000개 매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처음에는 그냥 오늘 그냥 미국장 보면서 또 재미없겠지 하다가 하더니 쭉 따라 올라갔습니다. 예. 네, 그러고 나서 막판에 한 2시 반 넘어가면서부터 외국인들이 선물을 우다다닥 다 약간 통정이죠 이런 거. 이게 우다다닥. 네, 다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선물 거의 뭐 매수한 거 없습니다. 그래 놓고 종가상으로 외국인들 주식 매도했던 거 그러니까 매수로 좀 더 들어오고 외국인들은 편안한 포지션으로 마감됐는데 지수만 또 일단 딱 다시 2,450선으로 들어온 거죠. 네. 내일 만약에 미국이 반등한다. 반등해도 저희는 별 변화 없을 겁니다. 뭐 2% 이상 폭등하지 않는 이상은 한국은 그냥 시작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또 고민할 것 같죠. 외국인들 포지션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봐서는 내일 또 월말입니다. 8월 말이면은 일단 내일 또 지켜봐야 될 게 환율이죠. 환율은 월말에 내고 들어옵니다. 수출 내고. 월말 내고라고 딱 말일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벌써 월말 내고 벌써 지난주 수목부터 다 들어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좀 그때 혹시나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게 약간 보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 오케이. 또 월말 되면 또 이제 또 시장이 막 단기 포지션 마감하느라고 또 막 그런 현상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또 어떤 식으로 튀는지 뭐 이런 거 봐야 되고 MSCI 리밸런식 오후에 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은 변동은 좀 될 텐데 결론적으로 위쪽에서 끝나느냐 한 2,455선 위쪽에서 끝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겠다. 이거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 대표가 이렇게 뭐 설명을 해주신 거지. 네. 본인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오늘 미국장이 빠지든 내일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 어쨌거나 본인은 그 와중에 튀는 놈만 잘 잡아갖고 후다닥 해먹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시장 얘기 하려면서요. 아니 지금 됐어요. 대충 알겠고. 차 소장님이 지금 보니까 차영주 TV에 8월 잭슨홀의 파월 발언과 환율 이야기가 올리셨네. 아니 근데 어떻게 요약하셨어요? 파월 발언을. 아니 저는 뭐 그렇게 중요치 않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 발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파월이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분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파월은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저는 분석을 했고 어차피 8월 달 거면 더 보고 결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항상 보는 게 내년도 목표치인 3.2에 3.5가 변하지 않으면 룸은 지금 한정돼 있는 룸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렇게 보는 거고 한 가지 제가 이제 환율까지 연결한 게 지금 유럽이 불안하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불안한 상황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어떤 둔화 우려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의 나스닥이나 S&P도 그렇고 파월이 그렇게 이빨 악물고 긴 얘기 안 한대 이 하면서 했는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우리도 지난 6월에 봤던 저점 안 깬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데.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나름대로 오후에 좀 확신을 좀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좀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어제 오후 방송에서부터 얘기를 했었던 것들이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 환율이 1351원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50원 저항선을 뚫어버렸죠. 네.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모든 언론들이 이제 그 파월 발언에 의해서 뭐 조금 뭐 긴장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상황이었었죠. 온갖 악재들은 다 터졌던 상황이죠. 근데 지수가 2%대에서 횡보하는 게 저는 눈에 들어온 겁니다. 온갖 악재들이 다 나오면서 찍어 누르려고 하는 힘들이 갭으로 찍어 눌렀는데 밑에서 떠받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장이.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새벽에 봤을 때 흘러내렸거든요. 오늘 새벽에는 이제 왔다 갔다 했지만 쭉 흘러내리는 안 좋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 우리 밑에서 받쳐줬기 때문에 야, 이건 시장이 의외로 좀 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뭐 환율 불안하지, 그 뭐 시장에서는 뭐 잭슨홀 얘기하지, 일본도 2%대 박살나고 있지 하는데도 안 흘러내리고 약간 오늘 빌미를 주니까 시장에 반등을 좀 줬다라고 봐서 나름대로 시장은 여기서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횡보 저도 이제 그걸 좀 바라는 거예요. 네. 바라는 상태. 여기서 다시 더 뚫고 내려갈 만한 요소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근데 이게 버티는 거지. 저희가 좋아서 뭐 특출나서 지금 시장이 강한 건 아니, 강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걸 지수를 쭉 보게 되면은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외국인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저희 지수를. 외국인의 지수를 바라볼 때는 어차피 그러니까 벌써 지금 환율이 135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지금 지난번 저점 때 보면 거의 비슷하게 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큰 차이 안 나고 있습니다. 네. 아, 달러 그렇죠. 환산하면은 그렇죠. 네. 달러 환산한 지수로 보면은 지난번 그렇습니다. 저점이랑 비스무리하네. 그렇죠. 이런데 실력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거기다가 뭐 더 갖다 부어봐야.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이제 못 버티고 추가로 계속 저는 파월 의장 발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파월 의장은 그냥 입에 도끼를 물고 했습니다. 거의 칼 물고 나온 느낌인데 네, 나는. 네. 제가 솔직히 제가 우리 집안 사람 나오시면은 제리하고 제롬 파월 같은 제시라고. 저 그래서 같은 집안이요? 네, 이러고 있었어요. 제리, 제롬, 야, 지읒, 그, 리을. 예, 네, 그, 네, 네. 예, 뉴욕 갈 때 같이 스테이크도 먹고 그런 사이. 네. 그 TV랑 계속 뵀는데 이번엔 딱 8분, 9분, 10분도 안 돼서 네. 딱 나오시는데 보통 보면은 이게 하면서 이렇게 좀 보통 이게 눈을 마주치시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눈 마주치는 게 없이 단호하게 그냥 원고만 읽고 내려갔지. 네. 네. 보셨군요, 소장님도. 야, 역시 네, 저희 집안 사람입니다. 너무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리고 뭔가, 예. 넥타이를 갖다가 쿨하게 메고 왔더만. 아, 그 양반이 네. 약자 계층들의 실업률이 막 늘어서 하트 브레이킹 뭐 가슴이 미어져요라든지 뭐 이런 말로 때울 때 보면은 그 약간 자주빛 도는 그걸 약간 핏빛 자주빛 도는 그걸 자주 메고 오는데 아, 그래요? 네. 이 양반 그래도 이렇게 말만 딱 어제 옷 입은 거나 맞아. 그 저기 눈을 갖다 딴 사람들한테 안 주더만은. 네. 예. 예. 그거 보고 뭔가 단호하다라는 느낌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CPI가 네. 제 기준에는 계속 뭐 피크아웃은 한다고 하더라도 8%대 이상으로 나온다. 그냥 75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강경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미국에서 과거에 그 볼커 선생님 계셨을 때 79년에서 82년 사이에 나왔었던 그 물가 폭등 때 이거 어떻게 잡았냐라고 했을 때 그때 그 3년 사이에 경기 침체가 2번이 나왔습니다. 그게 나왔던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을 지금 분석해서 나오는 결과를 보게 되면 물가 상승이 5% 이상 갔었을 때 경기 침체 안 온 적이 없었다. 이게 가장 큰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이번에 안 온다고요? 경기 침체가 말도 안 됩니다. 옵니다 분명히. 오는데 어떤 수준으로 그때랑 지금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뭐 무슨 그때와 경제 체계가 바뀌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역사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긴 오는데 충격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게 또 어느 쪽으로 와서 뭐 약한 때 어디가 터지느냐? 이런 건 또 다른 문제겠죠. 근데 이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 얘기였습니다. 근데 준비라고 하셨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경기 침체를 준비하는 건 어떤 준비를 말하는 걸까요? 현금을 많이 보유해야 한다? 아무래도 투자 비중을 적절히 조절해야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보면 지금 당장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 같은 경우 모기지 금리가 전년 대비해서 2배로 올랐거든요. 그러면 보통 평균 급여가 뭐 한 3, 400만 원 정도 되는 급여 소득자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자를 만약에 뭐 한 80만 원 정도 주택 모기지 내고 있다 그러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이자를 내는 거예요. 내 월급의 절반을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난방비가 5배 올랐으니까 서울 뭐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난방비가 한 20만 원 나와나면 난방비 한 1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를 쓸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자라든지 난방비, 냉난방비는 필수잖아요. 그거가 되면 다른 걸 다 줄여야죠. 그렇게 되면 뭐부터 줄까요? 내구재부터 줄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 침체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실업률은 또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악순환이 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속에서 이제 살아남는 걸 찾는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투자 아이디어는 뭐죠? 일단은 보수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야죠. 여기서 내가 꼭 먹으려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노력 대비 얻는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걸 각오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 장세가 오는 게 네. 저는 결론적으로는 그게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준비되는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실컷 수익률 게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또 이제 뭐 시장에 뭐 어떤 신호가 나오면서 시장이 또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종목 장세가 뭐건 또 안 되는 때가 올 겁니다 분명히. 그럴 때는 딱 또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고 차라리 그때는 태세가 전환돼야 됩니다. 그때는 또 단기 낙폭과대 종목으로 가야죠. 그렇게 태세 전환하기 전에 일단 나오기 전에 지금 벌어지는 걸 그냥 아니 뻔히 보고 있는데 그냥 아 저 좋은 종목 가는구나. 좋은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저런 섹터가 가는구나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발을 담궈야죠 같이. 그래 낙폭 과대주 한번 찾아봅시다. 뭐가 있죠? 아이 지금 말고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종목 장세 실컷 가면서 이제 좀 시그널이 좀 이상해진다 그래서 주가가 또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단기 낙폭 과대주를 그때 찾아서 또 매매를 하는 아이디어로 가야 된다. 그 안중근 의사셨나 누구셨나 하루라도 주식을 안 하면은 손에 가시가 돋는다. 안중근 의사 아니시지? 안중근 의사는 그기구나.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아우 저 책 잘 봅니다. 책 열심히 봅니다. 뭐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그 흥분도가 우리가 이제 2020년과 2021년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굉장히 흥분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보시기에도 역대 유례 없는 흥분도를 나타냈던 네.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아직 그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려 있어서 매매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유례 없이 지금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차갑게 식긴 시기일 거예요. 근데 식어가는 과정에서 다 움직이다가 점점점 움직이는 종목들이 줄어드는 가운데서 개별 종목 수익률 내기에 대한 어떤 제 이제 표현에 속된 말로 피날레 같은 성격의 네. 지금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걸로 저는 봅니다. 종목별 장세가 이제 이어지면서 마지막 불꽃을 확 불살라주면 그다음부터 사그라드는데 일단 이 불꽃은 아직까지는 쉽게 안 꺾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 같은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은 시장에는 항상 새로운 뉴스들이 들어오잖아요. 태조 이방원이라는 종목이 올 초만 하더라도 그렇게 눈에 안 들어왔었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고 가을쯤 되면 다시 또 다른 또 업종들이 또 나타날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뭐 리오프닝이 나타나던
오늘 같이 이제 뭐 리오프닝 같은 경우도 뭐 코로나 검사를 뭐 면제한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코로나 검사 면제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던 외국인들이 들어오나요? 그런 관점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안 들어오던 뭐 관광객이 뭐 100만 명씩 들어오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시장은 계속해서 적응해 가면서 사람들을 계속 유혹할 것 같아요. 이제 뭐 당장 이제 잭슨홀 이벤트는 지나갔고 당장 이번 주 같으면은 오늘이 30일이고 내일 31일이고 모레가 그러면 목요일이 9월 1일. 9월 1일. 10월 아니 9월 9월 1일. 1일. 추석 세셔야 돼요. 9월 1일 아예 아예 쌤 제조업지수 나올 끼고 네. 그 다음날 금요일 되면 또 고용지표 나올 거고 그 다음 주 넘어가면 또 뭐 물가지표 나올 거고 이런 것들 보면서 22 통화 정책이 먼저입니다. 22 통화정책도 있고 고래 가면서 이제 또 뒤풀이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게 우리가 화면에 나갈 수 있는지 몰라도 지금 제리 55선이 나오네요. 아 이거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또 레시피가 있는 건가? 아니 증권사랑 뭐 이게 있어가지고 나가면 안 증권사 되는 거야? 화면이 그대로 나오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증권사 화면이? 네. 그래요? 그러면 그냥 보여드리죠. 근데 안 된다고 하셔서. 근데 지금 저 제리 55선 뭐 당장 뭐 금요일 날 다시 보면 되니까 네. 지금 저거 보면은 네. 저 아래 위로 그냥 뭐 큰 그거 없이 등락 없이 하루 올랐다 하루 빠졌다 꿀렁꿀렁거리는 장이 왔어. 네. 그래 지금 여기서 안중근 의사님을 욕보이네. 하루라도 주식을 안 하면은 손에 근질근질하고 밤에 잘 때 마치 화요일 금요일 날 이승희 빠밤도 안 듣고 자는 것처럼 찝찝한 사람들 많단 말이야. 주식을 안 하면은. 지난 금요일 날 빠밤 못 듣고 못했어요. 나니까 잠을 못 자겠다. 이따가 두 번 해드릴까요? 일단 아, 자, 이제 잘잘 그러면은 쓰겠다. 아. 그러면은 뭐 네. 어차피 뭐 이쪽에 발언 드렸고 승희 씨도 마찬가지고 이왕 베린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종목이라도 잡읍시다 이제 오늘은 종목으로 압축합시다. 이 와중에 좀 잡고 이렇게 크게 안 다칠 만한 한번 노려볼 만한 거. 저희가 종목 얘기했을 때는 또 분위기가 쌓여지더라고요. 우리가 아이, 얘기를 하고 네, 시장이 또 쌓여지는 경우가 몇 번 있어가지고. 우리가 종목을 언급하고 네. 나면 그게 저희 징크스입니다. 우리 징크스야. 네. 그래서 시장의 보호를 위해서. 시장을 지키기 네, 위해서 지키기 말하면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냥- 이거 여쭤봐도 돼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혹시나 그러면 저기 지금 이제 벌써 41분인데 요 얼마 안 남은 시간인데 혹시 좋아요 1000 넘으면 그래도 한 종목 한두 개는 얘기하실게요? 당연히 참고로 지금 500이에요. 아 이러면 안 되는 또 유혹에 넘어가는 약간 버튼 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1000 넘으면 그래도 종목 뭐라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거 혼다랑 배터리 합작 이슈 때문에 오늘 좀 좋았잖아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두 분이 항상 말씀하실 때 모멘텀이 얼마나 갈 모멘텀인지 봐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슈인지. 아직 모멘텀 시작 안 했다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내용은 뭐예요? 혼다고 어떻게 합작을 해요? 원대랑 그것도 이제 좀 베인트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서로 협약을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거를 이제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원래 이제 시장에 좀 흘러다녔던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못 들었던 얘기인데 확인된 거라 이제 같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통형에 대한 어떤 기술력 그다음에 이제 뭐 생산 능력 갖고 하는 건데 이제 시작인 원통령이 아니라며 파우치라며. 파우치야.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 거라 이게 지금 이제 갑자기 LG엔솔이 그러니까 요 뉴스로 올랐다라고 오늘 보면 조금 오산인 거예요. 근데 오늘 시장에 저는 투자들이 현명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보는 게 떠서 시작했다가 좀 주춤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분들이 냉정한 것 같아요. 이 뉴스에 내가 따라갈 만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5조 1천억을 들어갑니다. 네. 누가? 네. 엔솔에서 합쳐서. 네. 그러니까 지금 합작법이 만든 게 공장 예.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데 예. 근데 아직 부지는 안 정해졌습니다. 요게 뭐 부지 아직 안 정해졌다는 얘기는 일단 그거 간보고 있죠. 연방 정부 쪽에서는 나올 거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혹시 이제 지방 정부 쪽에서 누가 우리한테 좀 잘 좀 해줄 것인가 이거 체크하는 거죠. 뭘 잘해줘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 깔아주잖아요. 주정부가. 그러니까 뭐 도로 깔아주고. 세금 예, 이런 거 텍사스가 잘해줄라나. 그렇죠. 뭐 예. 어디가 인디아나 뭐 아니면 인디아나, 이제 여기 저기 애리조나, 뭐 다 이제 지금 몇 군데 이제 해서 어디 한번 손들어 보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거 확정되면 이제 바로 들어갈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약간 지금 미국에 맞추려고 하게 되면 지금 그 미국의 전기차 늘어나는 속도 맞추려고 하게 되면 좀
바삐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확정되면 또 바로 그렇게 되면 벌써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GM하고 3개죠. 스텔란티스랑 1개죠. 단독으로 좀 들어가는 게 1개 있고 원통형 전용 공장 하나 있고 벌써 이제 7개 돼요. 거의 뭐 미국을 잡아먹으려고 딱 그냥 네 돈이 어디서 이렇게 네 하여튼간 네 그렇게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파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CATL이나 BYD 솔직히 많이 컸죠. 많이 컸는데 더 이상 벗어나올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북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이제 나중에 남미까지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성과는 이제 거의 LG 에너지 솔루션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네. 란 쪽인데 이제 진검승부가 펼쳐지겠죠. 네, 그래서 보는데 오늘 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뭐 들어가면은 거기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가는 또 뭐 소재 회사, 뭐 양극재, 음극재 주르륵 나오고 뭐 장비 회사 주르륵 나오는데 주가가 잘 안 움직여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거 수혜다 그러면서 같이 움직였을 텐데. 글쎄. 네. 워낙 많이 올라 있고. 네. 그리고 뭐 동박은 구리 가격 보니까 지금 아직 당장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태저 이방원은 좀 무거워진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차수양님 보시기에. 재료로 봤을 때는 이게 태조이방원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미 올랐던 거기 때문에 오른 걸 뽑은 게 오른 걸 태조이방원이고 보고 뽑은 게 태저 이방원. 그게 지금 벌써 3주째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미 이제 재료로서의 위험성은 충분히 이제 달궈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야, 우리 사과나무 21님 좀 누르고 봅시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요즘 이거만한 예능 프로 어디 가도 없어요. 역시 저 예능 프로인 거 어떻게 하시고. 아니면 아예 시작 전에 좀 써주시죠 여기다가. 예, 저희 코너에는 예능은 근데 네. 원래 개그맨 가수 이렇게 다 나와서 예능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출신들마다 출연료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래요? 어디 출신들로 가수 개그맨들 출연료들이 몰랐어요. 다르잖아요. 몰라요? 네. 우리는 출신을 뭘로 봐야 돼? 증권사 출신으로 봐야 돼요? 일단은 고품격 예능 프로라고 여기 달고 그 다음에 뭐 출연료는 깎이진 않으면 다행이죠. 깎이지 않으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꼭 달아주십시오. 혹시나 다른 분들이 헛갈리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야겠네요. 네네. 근데 이렇게까지 해도 지금 우리 3,000명 넘게 계신데도 이렇게 두어 번, 세어 번 해도 이렇게 1,000개를 안 찍어주시는 시청자분들의 그 마음도 나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까지 그렇게 가지 마라. 괜히 종목 갖고 무슨 뭐 조회수 구걸하고 그래 가지 말고 조금 더 예능에 집중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내일 올라가는 거 내일 가봐야 알죠.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정통 예능으로 승부를 하겠습니다. 정통 예능으로. 네. 그 시간에 웃음을 드리는 걸로. 그렇죠. 예, 웃음을 예. 드리는 걸로. 정부와. 네. 그런데 네. 말난 김에 하루에 이렇게 매매 한 몇 번 하시다가 모든 매매를 다 먹고 나온다는 거는 그건 거짓말일 거고 자를 때 이제 어떤 단계까지 왔어요? 자를 때 뭐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거 없죠? 차라리 자르고 나면 시원하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 감정이 있으면은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매매가 아니죠. 매매가 안 네. 되죠. 감정이 없어야죠. 좀 메모하셔. 픽순이가 감정이 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김민수 대표를 잘 하는 게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이건 내가 잘못됐다? 그럼 잘라. 이건 제대로 됐네? 한번 먹자. 그래서 자르는 거 5번, 먹는 거 한 번이라도 한 번을 길게 먹는 게 그게 트레이더지. 이거 자를까 말까, 자르면 내가 이거 잘랐는데 몇 프로, 이런 생각 들으면 트레이더가 안 되죠. 솔직히 응. 자르고 응. 오고 가니까 상한가 들어간 도 있습니다. 그거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러면 속이 그렇죠. 사람이니까. 네. 네. 손절했는데 상한가 들어갔다 뭐 이런 거. 네. 손절했는데 상한간다. 네. 오늘 같은 네. 경우는 또 2번 손절했습니다. 근데 종가는 11%가 넘게 끝나서 마감하더라고요. S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태양광인데 이것도 뭐 종목 얘기 뭐 저희는 못할 거 없으니까. 못할 거 없으니까. 딱 보니까 7월달에 수주 잔고가 확 늘어났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태양광 요즘 비실거리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뭐 자세히 보다 보니까 미국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태양광은 미국에서 뭐 하는 게 핫한 겁니다. 지금 중국이 못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고 뭐 IRA 최수종 수혜라고 보는데 핵심은 미국에서 그러니까 성과 내는 회사들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유럽도 가고 국내 매출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유럽 쪽은 아무래도 중국산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좀 치고받고 할 거고요. 미국 쪽에 그래도 좀 걸려 있다고 하다 보니까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올라갔는데 하나 솔루션은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 현대 예. 한화 솔루션은 예. 화학 쪽이 또 반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화학 별로 분위기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영향이 어떻게 될까, 통 실적에 대해서 영향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또 그냥 순수 태양광 쪽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는데 S에너지는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미국계 이제 물고 텄네? 여기 했는데 안 갑니다. 밑으로 쭉 빠져버려요. 손절. 다시 올라가서 이 정도쯤 올라갈 것 같은데 했더니 또 쭉 빠져요. 손절 안 봐. 그랬더니 뭐 하고 나서 뭐 때 보니까 6, 7% 올라와 있더라고요. 딴 때 같으면 따라갑니다. 근데 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네. 이게 뭔가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냥 또 사면 또 손절시키려고 그러고 했더니 결국엔 종가 고가로 훅. 네. 이런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예. 우리가 좀 중요한 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 게 네. 지금 이제 몇몇 우리가 업종들이나 이런 것들이 유럽향 매출이 많았던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기차도 유럽에서 한때 많이 팔렸죠. 중국이 가장 많이 팔기 전까지는 유럽에서 많이 팔렸고 중국 팔고 이제 이제 미국은 전기차가 이제 열리는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네가 지으라는 거고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바이오시밀러가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은 유럽이에요. 유럽의 바이오시밀러 약이 지금 한 90개 정도가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미국은 한 30개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 예. 근데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번 리포트 같은 경우 보면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그것을 법제화해서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쪽에 있었던 신사업들이 아직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도 그걸 보고 느낀 게 생각보다 유럽보다 미국이 아직 이런 신사업들이 덜 열렸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무게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업종들이 2차 전지나 바이오시밀러들이 넘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 세금을 지원해가지고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지금 당장 뭐 어디서 돈을 벌 거가 아니라 태양광 같은 경우도 미국의 간 기업들과 미국의 안 간 기업이 지금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승희 씨, 네네. 솔직히 네. S에너지라는 종목 알고 계셨어요? 전혀요. 전혀 모르시지? 전혀 몰랐어요. S-오일 계열 아닙니다. 네. 네. 그 정확하게 뭐 하는 회사예요? 태양광. 태양광. 모듈. 네. 태양광 모듈? 네. 지금 S에너지를 갖다가 지금 어쨌거나 지금 네이버로 쳤어. 네. 네이버로 쳤더니만 시가총액 1346억으로 나오네. 네. 재무점검 들어가 봤네. 2021년에 매출이 2,500억인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38억이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69억이네. 네. 채팅방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주식 하세요? 이런 주식 손대시느냐고. 이게 물 한잔 하시고 말씀하셔야 아니, 되는 거 아니고요? 턴어라운드에 대한 개념도 하셔야죠. 턴어라운드. 그럼 이번에 하나솔루션이 하나큐셀에서 첫 흑자 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는 아직 뭐 어차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화학 쪽으로 일단 전체 실적은 먹고 사는데 그런 거 가지고 움직이는 거 보면 예전에도 하나솔루션 가끔씩 적선하고 그럴 때는 그럼 주가가 거기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개연성이죠. 들어오기 시작해서 미국 쪽에서 성과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이제 또 셀 모듈 업체, 그러니까 지금 인곳을 통해서 셀 모듈 만들어가는 과정 쪽에서 네. 중요한 폴리실리콘 가격들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대처를 그러니까 같이 못 올렸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올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는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원료 만드는 폴리실리콘 만드는 업체보다 이쪽의 가격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그걸 충분히 반영하게 되면은 실적이 바뀔 수 있다라는 논리죠, 지금. 그래서 과거 실적 가지는 거 움직이는 것보다 실적이 바뀔 개연성을 가지고 또 바라보는 것도 다른 영역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실적 관련된 그러니까 매매할 때 실적은 계속 체크합니다. 체크하는데 네네. 이게 지금 적자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매출액이 500억
적자 160억 이러면 손 못 대죠. 근데 이거는 잘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 효과 가세되면서 나올 수도 있을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언제든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봤는데 아니 손절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손절 두 번 했다니까요. 저희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보신 이 거니까. S에너지가 언급되고 나서 우리 고귀한 쫄보님 선수 아닌 분이 따라하면 큰일 남. 라라라님 턴어라운드 티그라운드 걷지. 그다음에 사카줄러님 틱은 재무는 뒷전입니다. 케이베니님 S에너지 외국인 팔고 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데 도저히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저 못하겠고 차 소장님. 네. 차 소장님. 예. 저는 막 몇 년이 돼도 우리 김민수 대표의 이 제리의 이 어떤 종목 고르는 그 어떤 방식이나 네. 매매 방식에 대해서 예. 감탄은 하되 네. 내가 저 가슴 깊숙이에서 어떤 뭐 동의는 잘 안 되니까 네. 이 상처를 좀 달래주는 의미에서 차 소장님이 한번 우리 좋아요 1000 넘은 기념으로 종목 하나 눈에 들어오는 거 언급 한번 보시죠. 왜냐면 1000이 넘었거든요. 네, 넘었어요. 아, 저는 지금 딱 눈에 들어온 거는 제가 종목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그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이죠. 미래에 대한 희망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당100을 보자. 파라다이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바라에서 사셨네요. 아니 파라다이스가 매출이 2배 한 분기에 매출이 2배 늘어난다라는 게 이렇게 3,500억 매출을 8,000억을 본다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증권가에서. 그렇게 지금 이거 갬블러들이 지금 손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뭐 어디서 돈을 쓰겠습니까? 카지노에 돈 쓰잖아요. 아유. 안 오른 카지노가 뭐가 있죠? 아노른 카지노. 뭐가 있죠? W 게임즈. 롯데관광개발. 아까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던 네. 것 같아요. 롯데관광. 네, 말씀하시던 제주도에서 카지노 지어놓고 코로나 터져가지고요. 일본 전용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라 한번 좀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이렇게 파라다이스 리포트가 나왔을 때 파라다이스를 보는 것도 좋지만 이럴 정도로 이 갬블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결국 파라다이스나 GKL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GKL이고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여기 이제 편입을 이제 뒤늦게 한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군다나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호텔 객실이 올 여름에 꽉 찼었거든요. 근데 지금 롯데관광개발 제주도 호텔 지금 옛날 힐튼 재개발한 거니까 재건축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면 하여튼 고민해보자는 거죠. 거기도 옛날부터 좀 재무 구조는 좀 항상 말이 많았던 데 이게 아니에요? 코스닥에서 자 1분 전 우리 오늘 빠밤 드려야 되니까. 네. 예. 신라젠 다음으로 공매도 많은 종목입니다. 네. 이거 청산 안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거 해도 내가 제리 좋아하는 거 아시죠? 다 삐졌는데요, 뭐. 이쪽에서 느끼는 건 삐질만 했어 오늘은. 자, 그럼 클로징하고 자, 약간 클로징하고. 팁타임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닙니다. 자, 오늘은 빠밤 저희 듣고. 또 근데 너무 빨리 끝내면 안 되니까 1분이 남긴 남아서 빠밤 미리 지난주에 못했던 거 한 뭐 번 됐던 거 드리고요. 한번 하고. 이거 한 30초 분량으로 여쭤볼 건데 작가님이 써주신 질문 중에 여름에 사서 9월 전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있다 이런 멘트가 있어서 진짜 9월이 그런 의미 격언이 아니라 집권가 그냥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진짜 실제 격언은 아니겠죠. 네네. 그 굴이 열릴 때 사라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1, 2, 3월은 주식하기 어려운 달이고 4, 5이 또 어려운 달이고. 근데 왜 9월은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하는 그냥 이유가 있을 역사적으로 거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9월은 수익률이 안 좋았고 그놈의 9수. 아홉수가 왜 그러고 서양에서 저 나온 뭐야 얘기인데 저 큰형님들이 휴가에서 돌아와가지고 첫 배팅을 갖다가 우리 없는 사이 잔챙이들이 많이 올려놨네 싶어갖고 일단 한 때리는 것 같더라고. 9월은. 근데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휴가라든지 뭐 이런 관행들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명절 전 현금화도 있네. 그게 추석이 이렇게 있으니까. 단편적으로 할 수는 없다. 네. 까지 네. 듣고 까지.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